우리가 한글 2010 공부할 때 어떻게 했었죠? 그냥 그대로 시작하는 게 아니었죠. 페이지 설정 했었잖아. 페이지 설정. 여백 설정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했었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는 어떤 거 했었죠? 디자인 모드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A4 용지에 맞췄잖아요. 그렇죠. A4 용지에 맞췄어요. 그 다음에 엑셀도 마찬가지. 엑셀도 뭔가를 꼭 그대로 두고 시험 보지는 않아요. 꼭 뭔가를 고치라 그래요. 뭐를 고치느냐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자, 한글 엑셀 2010 실행하셔서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파워포인트로 말하면 이게 슬라이드예요. 파워포인트는 종이 한 장에 하나의 내용을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중간고사 입력하고 기말고사 입력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중간고사는 여기다 입력하고 기말고사는 또 옆에 있는 종이 시트에다 따로 입력을 하고 또 뭐 다른 결산보고서는 또 따로 입력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작업하겠다는 얘기예요. 얘를 우리는 워크시트, 작업하는 종이다라 그럽니다. 이 종이의 이름이 시트 1번 1페이지, 시트 2번 2페이지 이렇게 써 있는데 보기 싫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그럼 새까맣게 변하잖아요. 제1 작업이라고 고치자. 제1 작업이라고 고치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시트 2번은 더블 클릭해서 제2 작업이라고 하자. 그리고 시트 3번은 더블 클릭해서 제3 작업이라고 하자. 또 하나 제4 작업이라는 종이가 하나 나타날 거예요. 그건 지금 만들지는 않고 제4 작업이라는 시트가 하나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개 작업을 하는 겁니다. 4개 작업. 파워포인트는 6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마스터 작업을 하고 내용을 입력하고 꾸미는 거고요. 한글은 3페이지를 만들어서 1페이지다 1, 2번, 2페이지 3, 4번, 세 번째 페이지다 마지막 문장을 입력을 해서 마무리 적고 이제 제출하는 거고요. 근데 한글에서 가장 큰 위험한 게 이게 뭐였죠?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다 글을 쓰다가 모르고 4페이지째로 밀려나가 버리면 빵점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1작업, 2작업, 3작업 이 순서가 바뀌면 만약에 2작업하고 3작업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1작업, 3작업, 2작업 그럼 3작업, 2작업은 틀린 거예요. 둘 다. 근데 모르고 3작업이 1작업 앞으로 갔어요. 그럼 3개가 다 틀린 거예요. 내용은 동일한데 종이만 달랐어. 그러면 이름을 잘못 썼으니까 그 부분만 감점 처리하면 되는데 1작업에는 1작업 내용이 들어갔을 텐데 이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 순서대로 채점하거든요. 내용으로 채점하는 게 아니라. 그럼 빵점 처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주의사항이 좀 몇 가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12쪽에 보시면은 시트 1번을 더블 클릭을 했, 시트 1번을 선택을 했다 그랬어요. 밑에 제1작업.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기 서식 이름 바꾸기라고 있잖아요. 이름 바꾸기 어디 갔어? 이름 시트 이름 바꾸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름 바꿨는데 엑셀을 우리가 처음 하는 거지만 엑셀에서는 어떤 내용을 고칠 때는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고치기도 해요. 글자가 이렇게 막 써 있잖아. 얘를 더블 클릭해서 고쳐도 돼. 이렇게 고쳐도 돼. 그래서 얘도 더블 클릭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여기 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름 바꾸기 하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빨리 하는 방법을 그냥 설명드리자면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고치자. 이렇게 고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1작업에 2작업에 3작업에 어차피 내용은 똑같이 생겨 먹어낸데 A, B, C, D 이런 칸칸이 보이고요. 1, 2, 3, 4 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엑셀은 칸과 줄이 만나는 곳,
칸과 줄이 만나는 곳을 우리는 셀이라 그래요. 셀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CELL 셀, 세포. 요 셀들마다 데이터를 입력해요. 그럼 얘가 몇 번째 줄에 있는 셀인지 몇 번째 칸에 있는 셀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셀이 몇 번째 칸에 있는지 몇 번째 줄에 있는지를 표시해주는 셀 주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할 때 A부터 입력하지 않고요, B부터 입력해요. B부터.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B부터 입력을 하다 보니까 A가 어떨까요? 굉장히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의 공간을 너비를 조절하라고 나와요. 그 너비 조절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12페이지 보시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와요. 실제 시험 문제가 어디 있는가 볼까요? 1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7페이지. 왼쪽 16페이지 저 첫 번째 종이가 그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보이는 건데, 거기 유의사항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오른쪽 하나 둘 셋,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있죠. 모든 작업 시트의 A 열은 열너비를 다 1로 조정하고, 나머지 B, C, D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조절하고, 그래서 답안 시트 이름은 시트 1, 시트 2, 시트 3 되어 있는 걸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라고 해야 되며, 답안 시트 이외의 것들은 다 감점 처리 대상이 되니까는 함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엑셀은 기본적으로 맑은 고딕이라는 글꼴로 들어가 있는데 얘를 굴림으로 바꿔라. 굴림으로 바꿔라. 그리고 숫자나 금전적인 내용은 오른쪽에 맞추고 나머지는 다 가운데로 맞춰라. 우리 한글에서 표 작업할 때 숫자는 오른쪽, 글자는 가운데 이랬었잖아요.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글자들은 가운데, 숫자들은 오른쪽. 돈에 관련된 거, 계산할 수 있는 건 오른쪽에 나타나게 해라 이거지. 그런 거를 다 항상 동일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18페이지가 이제 실제 문제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18페이지가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걸 한번 우리가 해보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8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1작업이라고 하는 시트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예요. 이 입력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1작업을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된다? 감점되는 요소가 많을 거예요. 1작업을 복사해서 붙였어. 2작업, 3작업, 4작업에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1작업의 데이터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2작업 결과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결과가 달라지면 감점 먹죠. 복사 붙이는 거는 이상이 없었어. 틀리게 써놓고 복사 붙이는 거는 감점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작업에 있는 걸 복사해서 2작업 붙였는데, 아차! 1작업이 틀렸네? 하고 1작업을 고쳐놨어. 2작업은 안 고치고. 그럼 1작업을 복사해서 붙이라고 했는데 1작업, 2작업이 시트가 서로 내용이 달라. 그러면 감점이에요. 그렇죠? 감점이 될 거 아닙니까? 복사해서 붙이라고 하면 똑같은 게 붙어야 되는 거잖아. 여기에 강아지라고 썼으면 저쪽도 강아지가 나오면 돼. 그러면 그건 감점이 아니야. 근데 본래는 호랑이였거든. 근데 호랑이를 강아지로 잘못 썼으니까 오타가 나서 감점을 받는 거고. 근데 틀린 글자가 없으면 감점 받을 일은 없겠죠. 그렇죠. 엑셀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난 엑셀을 한 번도 안 배워봐서 엑셀이 뭔지를 모르겠다. 오케이. 자, 엑셀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엑셀을 배우셨다 하더라도 엑셀을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신 게 아니시라면 조금 기본적인 걸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짤막하게나마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할 겁니다. 엑셀에는 셀들이라고 하는 칸칸들이 있어요. 칸칸들.
이 칸칸마다 자료를 입력합니다. 자료를 입력하는데 자료에는 글자도 있고, 문자라고 하죠. 보통 문자도 있고요, 숫자도 있고, 날짜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뭐도 있을까? 오류가 발생하기도 해요. 입력한 건 아니지만 입력하고 났더니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문자는 뭐예요? 이런 글자 쓴 게 문자지 뭐. 숫자는 숫자는 이런 게 숫자겠지. 숫자는 이런 거고. 날짜는 몇 년 몇 월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처럼 되는 게 날짜고. 우리 책에는 날짜가 있나요? 우리 여기는 없는데 다음에 또 날짜 나올 거예요. 시간도 있죠? 오전, 오후 몇 시, 몇 분, 몇 초? 예, 그런 거고. 오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오류는 어떤 오류냐라고 물어보지는 않아요. 우린 필기시험 없이 바로 실기시험 보니까는 오류를 갖고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글자를 여러분이 정확히 잘 쓸 줄 아셔야 되고, 틀리면 안 되고, 빨리 입력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자 중에는 우리말 한글도 있고, 한자로 바꿔라 하는 경우도 있고, 기호로 입력하라 하는 경우도 있고, 영문도 있고, 영어 대문자 소문자도 입력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얘랑 같이 섞어서 숫자를 쓰기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도 있을까요? 7월, 이건 문자잖아요. 숫자랑 글자가 섞여 있으니까 이거는 문자예요. 예.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른 거랑 마찬가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걸 잘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블록을 잡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얘를 뭐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은 어차피 메뉴판을 외우셔야 되겠죠. 근데 홈 메뉴에 가서 보시면 나오는 맑은 고데기라든지, 특히 삽입 메뉴, 이 삽입 메뉴는 파워포인트랑 똑같아요. 파워포인트 똑같아요. 파워포인트 피벗 테이블이 없겠지. 표도 있잖아요. 그래프도 있고요, 하이퍼링크도 있고요, 워드 아트도 있고요. 있을 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에만 특별히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 같은 거, 그거는 얘는 없지. 얘는 대신에 이제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계산 작업하기 위해서 이런 수식 계산하는 거, 함수라고 하는 거죠. 함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렬하는 거, 정렬, 순서대로 나열하라든지 뭐 걸러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외부 데이터를 가져온다거나 이런 거는 파워포인트는 없어요. 엑셀에만 있는 좀 특이한 기능들이고, 통합이라든지 가상 분석이라든지 부분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효성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험에 항상 나오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학습하시면 특별히 뭐 어렵진 않겠죠. 그렇다고 IQ를 내가 만점을 받았어, 그렇다고 실무적인 걸 잘하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엑셀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실무에 적용할 때도 좀 수월하겠죠. 실무를 잘하는 사람은 그러면 ITQ 자격증 시험 보면 탁 합격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실무랑 자격증이랑은 또 별개잖아요. 그런데 어떤 유형인지를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시험 보는 사람들은 실무하고 무관하지는 않지만, 과거의 자격증은 실무 따로, 자격증 따로따로 했었어요. 그 자격증을 맨날 공부했는데 실무에 가보면 전혀 엉뚱한 업무야. 그리고 실무적인 걸 많이 한 사람이 시험을 보려고 왔더니 전혀 생뚱맞은 걸 가지고 시험을 보더라 이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기본적으로 실무상에서 많이 작업하는 게 도대체 뭐냐, 데이터 입력하고 분석하고 뭐 그래프 만들고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럼 우리 시험도 그렇게 가자. 지금은 그렇게 가요. 근데 실무라는 거는 자기 직종에 다 따르잖아요. 다르잖아. 업무 하시는 분들은 법무적인 업무를 할 거고, 금융 하시는 분들은 금융 위주로 계산할 거고. 그렇죠. 관공서에서는 엑셀을 잘 안 써요. 아래 한글을 많이 쓰지, 한글 2010을. 근데 우리 여기 교육팀이라든지 사무실에 여성발전센터 이 교육팀들은 엑셀을 못하면 큰일 나요. 엑셀을 잘해야 돼요.
굉장한 수준을 갖고 있어요. 여기 직원분들은 엑셀에 대해서. 한글 문서 작성하는 거 기본적으로 잘해요. 왜냐면 문서를 척척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파워포인트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엑셀과 한글은 되게 잘해요. 여기 직원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훗날 다음에 우리 여성발전센터 직원이 되고 싶다. 여기서 뭐 구인공고 나고 하니까는 그러면 엑셀 한글을 잘 하셔야 돼요. 못하는데 턱 합격을 했어. 근무를 하기 시작했어. 근데 이런 문서 저런 문서 만들어야 돼. 그럼 본인이 많이 힘들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엑셀에서는 한글하고 약간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데이터를 입력하죠. 그 다음에 서식을 지정하죠. 서식이라는 게 뭐죠? 서식 꾸미기죠. 꾸미기. 글꼴 바꾸고 글꼴 크기 색상 그 다음에 맞춤 정렬하는 거 있잖아요. 정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우리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맞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홈에 가보시면 글꼴에 관한 거 크기 그 다음에 뭐 색깔 칠하고 진하게 밑줄 치고 기울이고 이런 거 왼쪽 오른쪽 가운데 맞춤. 근데 엑셀에만 있는 엑셀스러운 서식 지정하는 게 별도로 있다. 아래 한글에서 말하는 서식 지정이라는 건 글꼴,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엑셀스러운 서식 지정이 별도로 또 있어요. 엑셀은 서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걸 많이 공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서식이 돼 있길래 이런 것도 서식이 있어?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잘 하시면 되게 편해요. 남들은 고생할 때 뚝딱뚝딱 할 수가 있어요. 엑셀만의 서식이 따로 있다. 이런 거. 자, ITQ 시험은 이렇게 합니다. 입력을 해야 서식을 지정합니다. 계산 작업을 해야 이것이 이제 1차적인 1번이에요. 1번. 이게 제 1작업에서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은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해요. 3작업은 분석을 해요. 4작업은 뭐냐면 차트로 만드는 거예요. 차트. 분석이 뭐뭐가 나오냐면 양이 복잡한 분석 작업이 한 문제가 나오고요. 또 자질구레 분석하는 게 한 두 문제 나와요. 첫 번째 분석은 약간 쉬운 거. 근데 그런 분석 작업의 종류가 한 세네 가지 있어요. 그 세네 가지 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 복잡한 분석 작업이 한 두세 가지 있어요.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예를 들면 여기에 부분합이 나올지 피벗 테이블이 나올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몰라요. 예전에는 정해졌었어요. 아, 이번 달이 몇 월 달이니까 뭐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알았었는데 언제서부턴가 안 맞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은 부분합만 하세요. 피벗 테이블 하지 마세요. 또 어떤 달은 피벗 테이블 하세요. 부분합 하지 마세요. 딱 정해놓고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럼 척척 맞췄어요. 그래서 나름 쪽집게라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아니요, 이번에 그 나오는 달입니다 했더니 안 나왔대. 그 다음부터는 안 맞아. 룰이 있었어. 룰이 몇 월 달엔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안 되고 나니까는 이제 둘 다 배워야 돼. 자, 분석 작업에 기본적인 분석 작업에는 필터가 있어요. 필터. 자동 필터가 있고요. 고급 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라는 게 있고요. 목표값 찾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복 항목 제거. 그 다음에 이제 복사해서 행과 열 바꾸어
바꿔서 붙여넣기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이런 거라든지 자질구레한 것들이 한 두세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와요. 그런 것들은 배우시면 되고, 얘는 연습되고 나면 뭐 1분이면 답이 척척 나오니까, 얘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목표값 찾기, 이거는 마우스 빨리 움직이면 10초면 답 나와요. 늦어도 1분이면 답이 나오고, 중복 항목 제거 같은 경우도 뭐 한 10초면 답이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모르면 뭐 꿈도 못 꾸겠지만 알면 금방금방 합니다. 자, 여기가 몇 점이냐면 240점이에요 500점 만점에 제1작업이 240점입니다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나머지가 260점이에요 얘가 260점입니다 얘가 240점이고요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이죠. 자, 그러면 입력하는 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입력하면서 우리가 엑셀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스러워 할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B의 네 번째부터 할 건데요. 이 문제지가 아까 그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글꼴을 뭐로 바꿔라 이런 게 있잖아요. 조건 한번 보세요. 조건.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굴림 11포인트를 하래요. 모든 데이터에는. 그럼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블럭을 잡을 거냐 이거죠. 자, 여기 A 왼쪽에 삼각형 그림 있잖아요. 1 위에 삼각형 그림을 누르면 이게 전체 선택입니다. 여기 얘를 누르면 전체 선택. 글꼴은 뭐라고요? 굴림. 맑은 고딕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굴림이라고 써도 되고요. 굴림을 찾아서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맞춤이라 그랬으니까 가운데 맞춤 하세요. 근데 가운데 맞춤을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한 번 더 누르면 가운데 맞춤에서 다 빠져나가요. 파워포인트나 아래 한글에서는 오른쪽 정렬 그러면 오른쪽에 남아있잖아요. 가운데 정렬하면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가운데 정렬이 남아있는데, 엑셀은 보시면 가운데 정렬을 해놨잖아요. 근데 가운데 정렬을 다시 누르면 가운데 정렬에서 빠져나가면서 어떤 애는 왼쪽, 어떤 애는 오른쪽으로 흩어져요. 엑셀은 가운데 정렬하면 다 가운데로 오지만, 오른쪽 하면 다 오른쪽으로 오지만, 다시 오른쪽 가라 그러면 어떤 애는 왼쪽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을 두 번 누르진 마세요. 한번 누르시고 나면 그대로 두시면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정확히는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데, 정렬이나 맞춤이나 같은 말이고. 근데 이제 어디다 입력을 할 거냐면은, 굴림 11포인트 가운데 해놓고 나서는 B의 네 번째 셀 있지 않습니까? B의 네 번째 셀서부터 입력을 할 거예요. 그 위쪽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직은. 분류 쓰시면 되지. 분류가 아니고 제품 번호구나. 자, 제품 번호를 써야 되는데, 제품 쓰고 나서 엔터를 치면 엑셀은 줄이 바뀌어요. 셀이라고 하지. 셀 위치가 바뀌어요. 하나의 셀에는 한 번만 쓰는 겁니다. 두 줄, 세 줄을 못 써요. 그래서 여러 줄을 입력할 때는 글자를 쓰고 Alt키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Alt키는 작동 안 돼요.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하고 Alt키만 작동돼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줄이 바뀌어요. 그 셀 안에서. 그럼 거기서 번호 쓰시면 돼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탭키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밀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쓰시면 돼요.
자, B라는 칸서부터 B의 네 번째서부터 글을 입력합니다. B의 네 번째부터. 예. 그 다음에 항목 이름을 입력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입력을 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새끼손가락으로 탭키 눌러가면서 입력을 하시고, 마지막에서 엔터를 탁 치면 그 제품번호 다음 줄로 떨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옆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해서 써야 되니까 아예 대문자 키, 캐피탈 키를 눌러놓고 쓰셔도 되죠. 자, 위에서 아래로 입력하고 나서 다시 이제 또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옆으로 입력할 때는 그냥 옆으로 우리가 글자를 쓰면서 입력했지만, 밑으로 입력할 때는요, 원래는 이렇게 입력을 해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놓고 데이터를 막 입력하고 나서 마지막까지 가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요. 그럼 여기 식품, 생활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숙달이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쓰시고, 다 끝 밑에까지 썼으면 마우스로 위를 클릭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몰아서 입력하는 방법이고, 상황이 발생할 때는 옆으로 가면서 써야 되겠지. 한 줄 한 줄 입력을 하겠지, 그때는. 여기 잠깐 한번 보실래요? 식품이나 생활이나 건강이나 분류를 보거나 제조사 같은 경우도 중복되는 메시지들이 있죠. 엑셀에서는 이렇게 중복되는 메시지 입력하실 때는 한 글자만 먼저 써보시면 완성돼서 나와요. 자동으로 완성돼서. 그럼 엔터만 쳐주면 들어가요. 오른쪽에 괄호 속에 괄호 1, 괄호 2 이런 거는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괄호 1은 1번 문제라는 뜻이고 괄호 2는 2번 문제예요. 괄호 1을 입력하면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입력하지 마시고, 예, 거기는 숫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6만 옆에 6만의 숫자를 보면 60, 000, 컴마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컴마를 입력하지 마세요. 아래 한글에도 컴마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기능이 있듯이 엑셀은 이런 거 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컴마 입력하지 마시고 숫자만 입력하세요. 글자를 입력을 하다가 중간에 잠깐 보니까 왼쪽에 이렇게 연러비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얘를 왜 A에다 안 쓰고 B에다 쓰느냐, 여기다 이제 테두리 선을 그릴 거예요. 우리 문제집 보면 거기 테두리 선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테두리 선을 그리는데 A에다 그리면, A서부터 그리면은 A 왼쪽이 안 보여요. 여기다 그려야 요 A가 보이는 거죠.
B에다 그려야 A가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A의 경계선을 활짝 줄일 거예요. 이렇게 줄이면 이상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줄이느냐, 내 맘대로 줄이는 게 아니라 꼭 1이라는 크기만큼 줄이래요. 여기 보시면 A와 B 경계선이 있어요. A와 B 경계선 사이에 이 경계선을 마우스로 갖다 대면 4번 화살표가 이렇게 좌우 화살표가 나타나는데, 이때 누르고 움직이면 너비가 조정이 돼요. 너비 1로 만들래요. 1로 이렇게 1로 만들어야 되는데, 요 A라는 곳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열 너비 그리고 1 쓰고 엔터 치면 돼요. 그럼 1이라는 너비만큼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1작업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2작업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제2작업도 열 너비를 얼마? 1. 제3작업도 열 너비를 얼마? 1로. A, B, 제1작업, 2작업, 3작업의 너비를 1로 다 바꿔야 돼요. 그럼 이제 간혹 그런 질문을 해요. 이 열 너비를 어떻게 한꺼번에 바꾸면 좋을까요? 하나씩 바꾸기 귀찮을 텐데 열 너비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분명히 있습니다만 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알려드렸더니 실수를 해요. 실수하면 큰일 나요. 알고 실수하는 거하고 모르고 실수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열 너비를 한꺼번에 내가 건드려 가지고 뭐가 잘못됐네. 그럼 뭐 원래대로 돌리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난 모르는데. 그럼 그 사람 시험 망치거든요. 그래서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이름 고쳤잖아요. 그러면 제3작업 시트서부터 열 너비를 1로 바꾸고, 제2작업을 열 너비로 1로 바꾸고, 제1작업도 열 너비를 바꿔서 1로 바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입력해 나가시면 이상이 없어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시험 시작하면 제일 먼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이라고 시트 이름을 변경해야죠. 그렇죠? 더블클릭해서 제1작업, 더블클릭해서 제2작업, 더블클릭 제3작업 바꿔야죠. 그리고 제3작업부터 해서 제1작업 순서대로 A열 있잖아요. A열의 열 너비를 1로 변경해 주는 거를 3번 거쳐서 하시면 돼요. 이걸 거꾸로 하시면 큰일 나요. 거꾸로 하시면 힘들어요. 거꾸로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얘를 바꿨죠? 얘 바꿨죠? 더블 클릭해서 이름 바꾸고 나면 다시 1작업에 와서 이름을 데이터 입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름 바꾸고 열 너비 바꾸고 나면 이 자리로 왔잖아. 역으로 입력하면 들어가면 되지. 한 단계라도 빨리 해야지. 그렇다고 이 순서가 틀리면 뭐 세상이 종말이 이루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겠지. 근데 입력할 때 보니까는 어떤 애는 2줄이고 어떤 애는 1줄이고 어떤 때는 숫자고 어떤 때는 글자고 어떤 때는 대문자 소문자고 맞춰서 입력하시면 되지. 그런데 이제 여기에요. 여기 아까 열 너비를 1로 만들었잖아요. 이 1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시험엔 묻진 않지만 알고는 계셔야 되잖아. 열 너비 1이라는 의미가 뭐냐? 한 글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줄이자. 1 한 글자. 우리말 말고 영어나 숫자로 한 글자. 원래 8.38이었죠? 8.38이니까 8글자 조금 더 나타나는 거예요. 8글자. 영문자나 숫자로 8글자 좀 더 나타나고요. 우리말로는 4글자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밑에 13번째 줄에 보시면은 식품 가격의 평균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세 칸에 써야 되거든요. 세 칸이 하나로 합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서부터 쓰세요. 식품 가격의 평균이라고 쓰시고요. 그 밑에 줄에는 예약 수량의 총 판매 금액이라고 그냥 한 줄로 쭉 쓰세요. 한 칸에다가. 그 다음에 저기 G 여기도 세 칸이 하나로 합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최대 가격이라고 쓰시고 그 밑에는 제품명이고 여기는 김멸치고 여기는 목표 수량이고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써있으니까 얘는 쓰세요. 이렇게 글자가 들어있는 것은 쓰셔야 돼. 자세히 보시면 얘는 한 칸에다 쓴 거는 맞는데 여기 BCD라는 칸에 이렇게 합해져 있잖아요. 제가 뭐 눌렀냐면 이거 눌렀어요. 가가가 옆에 정렬 맞추는 거 옆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러분들은 메시지로 적혀 있을 겁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도 마찬가지예요. 블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도 마찬가지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돼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어디는 세 칸이고 어디는 두 줄이고. 병합이라는 말은 여러 개를 하나로 합한 걸 병합이라 그래요. 병합해서 가운데 맞춰져 있어요. 여기 세 칸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런 문제가 하나, 둘, 이쪽에. 여기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죠.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다시 원래대로 흩어져 있던 애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면 하나로 합쳐졌는데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럼 그 옆에는 5번 문제잖아요. 5번 문제. 여기는 김멸치라는 제품에 대한 목표 수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6번 문제. 식품이라고 되어 있는 분류에 대한 평균 가격 계산하는 게 3번 문제. 예약 수량이라고 하는 거에 총 판매 금액이 4번 문제. 계산 작업하는 문제입니다. 여기는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만큼 입력을 했지만 계산하는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여섯 문제. 6문항을 계산해야 돼요. 우리가. 그 여기는 또 색깔 들어있죠? 여기도 색깔 들어있잖아요. 여기도 대각선 그려져 있잖아요. 또 이만큼은 테두리 선이 그려져 있는데, 그렇죠? 선도 그려야 되고. 아직은 저 위에 건 안 했지만. 자, 먼저 요렇게 블럭 잡고, 제목 항목줄이죠. 항목줄 블럭 잡고, 얘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문제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흑백 문제지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주황인지 노랑인지 빨강인지는 꼭 지시사항을 보셔야 알아요. 습관적으로 아 주황이네 라고 칠하지 마시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B의 네 번째부터 J의 네 번째 얘들은 여기 글꼴에 가보면 얘는 뭐 파워포인트 똑같으니까 가가가 옆에 요거 페인트 통 들어가서 주황, 그리고 여기도 아니다 제품명에도 주황, 목표 수량도 주황 이렇게 되어 있죠. 테두리 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가가가 옆에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 선 그리는 게 있어요. 거기 모든 테두리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글자가 꽉 차버리잖아요. 왜냐면 아까 8.38이라 그랬는데 얘는 우리말 5글자니까 영어로 10글자란 말이에요. 비좁아요. 비좁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쫙 벌어져요. 나머지 애들은 줄이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숫자죠. 여기 숫자잖아요. 그렇죠. 이런 숫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숫자인가? 여기 숫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숫자들은 요거 눌러주세요. 쉼표살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컴마 찍힙니다. 컴마 찍혀요. 아래 한글에서는 컴마 이렇게 넣어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컴마가 들어가는 거지 오른쪽이 안 들어갔잖아요. 얘는 컴마 스타일을 넣어주는 순간, 아까 전체는 가운데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운데가 아니라 컴마를 찍어주면 무조건 얘는 오른쪽에 들어가요. 아까 이랬었는데 쉼표 스타일이라는 걸 찍어주면은 알아서 오른쪽에 들어가고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가 콩콩 찍혀 나가요. 읽기 쉬우라고. 요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또 예외적인 것들도 있어요. 예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예외적인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문제지에서 어떻게 보여주니까 그 보시고 이렇게 꾸미면 되겠다 저렇게 꾸미면 되겠다 꾸미시면 돼요. 여기 이제 계산해서 넣을 거고요. 여기 계산해 넣을 거고. 여기 빠졌다. 우리 엑셀에서는 서식 설정하는 게 무척 많이 나와요. 서식 설정하는 게. 이 서식을 일일이 메뉴판에서 찾아도 돼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식, 저기 서식에 가서 셀 서식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왼손으로 엄지 검지 이용해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1, 왼손으로 엄지손가락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 그럼 셀 서식이 뜰 거예요. 매번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찾는 사람도 있고요. 저기 서식에 가서 셀 서식 누른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것보다는 컨트롤 1번 이게 빨라요. 자, 그리고 테두리에 가서 테두리 표시 형식 맞춤은 아까 보셨던 가운데 맞춤 그거는 똑같습니다. 이 맞춤이 있고요. 글꼴 바꾸는 것도 여기 다 있어요. 저 상단에 굴림의 11포인트 뭐 이런 거. 자, 여기 보면 이제 테두리가 있는데 테두리가 뭐 대각선 보이시죠? 우리 아래 한글에도 테두리 있었잖아요. 이렇게 L 눌러가지고 대각선 그림 하는 것처럼 우리 아래 한글에서는 L이나 C나를 눌렀잖아요. L이나 C를 눌러서 선 모양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셀 모양. 그런데 엑셀은 무조건 꾸미는 기능은 컨트롤 1번. 간혹 해당되는 항목을 더블 클릭해도 열리긴 열리는데 컨트롤 1번 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선 그려지고. 사실 테두리선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얘가 좀 애매모호하게 선이 그려져 있는데 원래는 겉테두리가 굵은 줄이에요. 이 부분이 요 테두리선 중에서 굵은 줄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걸 눌러서 굵은 줄 만들고 요렇게도 굵은 줄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가 굵은 줄이고 본문 항목 이름들 그 다음에 본문 안에 데이터 8줄 하고 얘네들이 위아래가 다 굵은 줄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자, 18페이지 다시 보세요. 18페이지 조건 볼게요. 전체 선택해서 굴림으로 만들었고 11포인트로 했고 가운데 맞춤해서 숫자들은 오른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컴마 쉼표 스타일을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인 거는 나중에 좀 보면 되고, 제목 아직 안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결제란 아직 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황색 바꾸는 건 했고, 주황색 바꾸는 건 했고요. 유효성 검사 아직 안 했고요. 자, 유효성 검사 한번 해볼게요.
여기 H14번째 셀이 있잖아요. 김멸치. 사실은 김멸치라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써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 있는 글자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게끔 할 거예요. 여기 H 어디 갔어? H14번째 셀에는 T5부터 T5부터 T12번째까지 여기에 있는 글자가 여기 이 중에 오게끔 선택이 표시되도록 유효성 검사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품명 옆에다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데이터 어디 갔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얘 눌러도 되고 저 위에는 그림 눌러도 되고 같은 거니까 유효성 검사 모든 값을 목록으로 바꾸세요. 모든 값이라고 되니까 아무거나 막 써도 된다는 얘기죠. 얘를 뭐로 바꿔라? 목록으로 바꿔라. 그리고 여기다가 원본 자리에다가 김멸치 바디 여행품이라고 쓰면 좋은데 양이 많으니까 귀찮잖아. 남자 여자 그러면 남자 컴마 여자라고 쓰면 남자 여자 둘 중에 하나만 쓰게끔 돼 있는 거고요. 우리는 8가지 항목이 있으니까 김멸치 컴마 바디 컴마 쓰기 싫잖아. 블럭 잡으면 돼. 이렇게 이 글자가 여기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인 누르면 여기 이제 화살표가 떠요. 화살표가 떠서 김멸치 누르면 김멸치께 나오고 여행용 누르면 여행용에 대한 목표 수량이 턱 하고 나와야 돼. 그렇게 계산할 거예요. 그렇게 이 중에 하나 고르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김멸치라고 써도 돼요. 김멸치라고 썼는데 모르고 미역이라고 썼어. 그럼 어떻게 돼? 미역이라는 상품명은 없잖아요. 이 안에 홍삼은 있지만 미역은 없잖아요. 미역은. 그럼 미역은 에라가 나지. 김 이것도 에라 나지. 김멸치는 있어도 김은 없잖아. 그래서 틀리지 말라고 정확히 입력할 때는 이 중에서 골라 쓰세요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유효성 검사라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또 김멸치 바디 한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책이 약간 달라요. 요거 3권 합본되어 있는 책하고 낱권 되어 있는 책하고 이게 다르더라고. 낱권으로 되어 있는 책에는 여기 김멸치 세트, 바디 세트, 여행용 세트라고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SET 세트라는 글자를 거기다가 표시하래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원래는 김멸치 세트라고 써야 되는데 영어로 SET라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려면 다 써야 되잖아. 똑같은 글자를. 귀찮은 거라. 그래서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형식이라고 되는 부분을 지워버리고 골뱅이 숫자 2번에는 at sign이라고 불리우는 골뱅이 이어 있잖아요. 영어로 SET. 근데 SET 쓸 때는 영어로 쓸 땐 꼭 따옴표에다 쓰세요. 따옴표 안에다. 우리말을 쓸 때는 엑셀이 못 알아듣는데 영어로 쓸 때는 S자, E자, T자가 그냥 글자가 아니라 어떤 기호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따옴표 안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그럼 골뱅이는 뭐냐? 입력받은 글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홍길동 그럼 홍길동 세트, 일찜해 그럼 일찜해 세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력받은 글자를 엑셀에서는 골뱅이라는 기호로 대신해요. 그 뒤에다가 세트라고 쓰니까 뭐뭐뭐 세트가 되는 거고, 앞에다가 만약에 세트라고 쓰면 세트 김멸치, 세트 바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무개 세트 위에 보기에 확인 누르면 세트가 나왔죠. 아, 그때 자리가 비좁네? 그러면 경계선 더블 클릭해서 좀 넓혀주시면 돼요. 굳이 이런 애들은 더블 클릭해서 너비 좁히지 마세요.
더블 클릭하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지는데 굳이 좁히지는 마시고요. 좁은 애들은 넓혀주셔야 보기 좋지. 그 다음에 엑셀이 한글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한글은 무조건 키보드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 있잖아. 표에서 우리 더하기,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는 기능이 있었죠. 한글 2010 표 기능에서. 근데 엑셀은 계산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해서 줄칸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아래 한글하고 약 다른 게 뭐냐면 얘네들 여기 블럭을 잡으면 첫 번째는 하얗게 변합니다. 블럭의 첫 번째는 무조건 하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얘네들의 이름을 하나 정해주자. 우리도 그러잖아. 아무개 여기를 ITQ 반이라고 이름을 정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여기죠. 이름 상자라는 곳에다 넣고 이름을 뭐로 정하라고요? 가격이라고 이름을 정하래. 그러니까 가격 모여라 그러면 얘네들이 네 하고 모일 거야. 뭐 개나리 반, 뭐 진달래 반 유치원에 이름 정하잖아요. 그렇죠. 반 정하는 거. 우리가 뭐 3학년 2반 이렇게 이름 정하듯이 이름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름을 정할 수 있어요. 이름을 제거할 수도 있는데 이름 제거하는 건 약간 좀 달라요. 이름을 정의할 때는 블럭을 설정하거나 어느 셀을 클릭하고 이름을 정해주면 돼요. 하나를 정해놓고 이름 정해주면 그가 이름이 되는 거고 여러 개를 블럭 잡고 이름을 정해주면 여러 개가 하나의 이름이 되는 거고. 근데 이름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름을 얘를 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울 수가 없다고. 지워도 그대로 살아나요. 그래서 이름을 지울 때는 수식 이름 관리자 가서 이 이름을 제거해야 돼요. 이름을 정했어. 가격인데 모르고 가각 이렇게 잘못 쓰는단 말이야. 가견 이렇게 이름을 잘못 쓰게 되면 고칠 수가 없고 삭제하고 다시 만드셔야 돼. 그게 제일 편해요. 자, 이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데이터는 다 입력을 했어요. 데이터는 입력 다 했어요. 대신에 저 윗줄에 노란색 바탕에 제목이 하나 빠졌고 그 윗줄에 결제란이 빠져 있잖아요. 그 결제란까지 만들어주면 몇 점을 주느냐? 100점을 줍니다. 240점 중에 100점을 줘요. 나머지 140점이 뭐냐면 계산 작업하고 서식 지정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7개 문항을 처리하면 20점짜리 7개 140점을 더 줘요. 자, 먼저 뭐부터 만들 거냐면요. 결제란을 먼저 만들 겁니다. 한국백화점 설 선물 현황이라는 제목을 만들지 않고 결제란을 만들 거예요. 결제란 만드는 방법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책에는 어떻게 설명했나? 책에는 약간 좀 어렵게 불편하게 설명해놨는데 쉽게 할게요. 자, 한 칸 건너 떼어서 블럭 잡으세요. 하나 건너 붙여서 여기서 바로 계산 작업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래. 하나 건너뛰고 여기부터 아래는 두껍고 위에는 얇은 거로 하세요. 이렇게 두 줄 네 칸 잡으셨어요? 그리고 홈에 가서 모든 테두리로 하나 그리세요. 결제는 모양이 대략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테두리선을 그려놓고 얘는 병합할 거예요. 얘는 바짝 줄일 거야. 나머지도요. 나머지 상황 봐서 살짝 줄이셔도 돼요. 얘를 하나씩 줄이지 마시고요.
얘 조금 줄이고 얘 조금 줄이고 이렇게 줄이지 마시고 이렇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 영문자로 된 칸 이름 있잖아요. 칸 이름 블록 잡아서 그 중에 한꺼번에 줄이시면 이것도 너무 많이 줄인 거고 조금만 줄이세요. 조금만 안 줄여도 돼요. 상관없어요. 얘는 결제라고 쓰여 있고요. 담당, 과장, 부장. 얘는 셀이 병합이 돼 있어야 돼요. 얘는 셀이 병합이 돼 있어야만이 되고요. 그렇죠. 얘는요. 그리고 위아래로 글자를 썼으니까 결 Alt 엔터 치고 J를 쓰면 되겠죠. 책에서는 여기 얘를 좀 높이라고 돼 있는데 경계선을 좀 이렇게 높이래요. 이렇게 높여도 되고요. 굳이 안 높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밑에는 사인하는 날이잖아. 도장 찍는 날인데 네 번째 줄이 높아졌잖아요. 두 줄을 입력하는 바람에 얘가 높아졌잖아요.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넓으면 안 돼요. 얘는 좁히셔야 돼요. 좁히셔야 돼요. 요렇게 제3의 공간에다가 결제란을 만들어 가지고 얘를 그림으로 바꿔서 가져올 거예요. 얘를 보세요.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큰일 납니다. 여기다 붙이면 이따구로 붙어요. 얘는 복사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요. 복사는 그대로 하되 그림으로 붙일 거니까 따라서 하시면 돼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자, 일단은 글자는 다 써주셔야 되고 테두리선 다 그려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어서 합니다. 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블럭 잡으시고요. 홈에 가시면 복사라고 있어요. 가위 잘라내기고요. 똑같은 그림 복사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얘가 점점점점 변해요. 복사를 누르는 순간 컨트롤 C 하거나 복사를 하게 되면은 점점점점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 두셔도 되고요. 다른 데 클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에 붙여넣기를 해볼 건데요. 붙여넣기라고 하는 저 클립보드라 그러죠? 판때기 위에 종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집게 달린 거. 그 클립보드 그림 누르지 마시고 붙여넣기 화살표 가시면 제일 아래줄에 그림으로 붙여넣기라고 있어요. 기타 붙여넣기 옵션 세 번째가 그림 붙여넣기예요. 그럼 얘가 이제 그림으로 붙은 거예요. 다시 볼게요. 이 결제란 만든 거를 요 위에다가 우리 그 모양새 맞게끔 맞춰 넣어줘야 되는데 이 결제란의 결제 칸은 좁고 여기는 목표 수량이 넓고 우리 책을 자세히 보시면은 결제란이 예약 수량 안에 요 안에 요렇게 요 안에 4칸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엑셀은 4칸짜리를 3칸에다 못 넣어요. 얘를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면 큰일 나고요. 복사하고 나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던 어떻게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시고 나서 원하는 위치에다 일단 클릭해 놓으시면 편해요. 여기다 놓으시던 저기다 놓으시던 간에. 그리고 붙여넣기 화살표 눌러가지고 제일 하단에 보면 그 세 번째가 그림이라고 써 있어요. 그림. 걔를 누르는 순간 그림으로 뭐가 하나 붙을 거예요. 얘가 하나 붙을 거라고 이렇게 위에 떡하니 붙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성공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높낮이잖아. 1, 2, 3번 줄은 블럭 잡아서 조금씩 높여주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요. 여기 예약 수량이라든지 예약 할인율이라든지 예약 순위 같은 경우 좀 넓혀주시면 얘가 이 안에 쏙 들어가지 않을까요? 들어가고도 남는데? 그렇죠. 얘가 이 4칸짜리가 요 HIJ 3칸 안에 쏙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나머지 너비를 얘네들의 너비를 조정해 주시면
글자가 들어가겠죠. 표가, 그림이. 자, 그 다음 이거 원본. 이 원본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시험 문제지 뭐라고 써있냐면 결제란을 어딘가에다 만들어서 카메라로 가져오던 그림 복사로 가져오던 하여튼 가져오래요. 그리고 단 이 원본은 삭제하라고 하는데 요렇게 블럭 잡고 딜리트 누르면 글자만 홀라당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글 있잖아요. LMNO 이런 머리글을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누르고 삭제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 누르면 원본이 삭제가 되죠. 이 삭제하기 전에 준비할 게 있어요. 무작정 삭제하지 마시고요. 얘를 내가 글자를 틀렸나 안 틀렸나 꼭 확인하세요. 과장으로 쓰는데 모르고 고장이라고 쓴다든지, 글자를 틀리면 못 고쳐요. 얘는 못 고쳐요. 원본이 살아있으면 원본을 가지고, 원본이 살아있으면 아, 글자 잘못 썼구나 그럼 과장으로 다시 고쳐놓고 얘를 복사해서 또 그림으로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 얘를 모르고 먼저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려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원본은 다 했으니까 오른쪽 눌러 삭제해버리면 샥 삭제됐잖아요. 그렇죠? 삭제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제란을 만들어졌는데, 우리 결제란 뒤에 뭐가 보이죠? 결제란 뒤에 이렇게 선들이 보이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기라는 메뉴에 가셔서 눈금선을 안 본다 그러면 깔끔해요. 보기라는 메뉴에 가면 눈금선을 안 보겠다라고 하면 깔끔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1, 2, 3번 줄은 아까 좀 높였잖아요. 그렇죠? 얘를 안 높이면 결제란이 안 들어가니까 1, 2, 3번 줄을 살짝 높였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동글뱅이 그려가지고 제목을 그려야지.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을 가지고 선택하고 대략 블럭 잡아서 그리시고, 글자 쓰세요. 한국백화점 설 선물 현황이라는 글자를 쓰시고요. 얘를 꾸며야 돼요. 얘를 꾸며야 돼요. 꾸미는 거는 컨트롤 1번입니다. 엑셀에서는 컨트롤 1번 누르면 꾸미는 대화 상자 열려요. 자,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려서 그림자에 가서 미리 설정에 바깥쪽에 아래쪽, 다시 이 그리기 도구 상자가 있어요. 꼭대기에 서식 메뉴, 여기에 들어가서 그림자 여기서 들어가셔도 돼요.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별도의 창이 뜨면서 여기서 그림자, 미리 설정, 바깥쪽에 아래쪽,
그 다음에 글꼴은 무조건 홈에서만 합니다. 굴림 24포인트, 글자 색깔은 검정, 채우는 건 노랑, 그 다음에 요거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해줘야죠. 요건 해줘야지. 이 서식에서도 글상자에 가보면 아까 위쪽 왼쪽 하고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위쪽 말고 중간, 그러면 중간으로 내려오고, 가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서도 가능하고요. 어떨 때는 기본 메뉴 상자에서 하는 게 빠르고 편할 때도 있고, 여기 없는 메뉴들은 컨트롤 1번 눌러서 꾸미셔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여기까지가 대략 120점을 주겠다. 100점 주겠다 이거지. 100점. 한번 좀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지금 문제지에서 제공해주는 형태처럼 그냥 B의 네 번째부터 이름을 쫙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입력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글꼴 바꾸고 입력하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미리 굴림에 가운데 맞춤하고 글자를 썼고요. 다 써놓고 나서 굴림 가운데 맞춤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줄에는 병합이 되는 곳이 하나, 둘, 또 이쪽에 셋. 그러니까 글자를 써놓고 병합하셔도 되고, 이렇게 병합을 해놓고 나서 글을 쓰면 그 병합된 데 사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럼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19) 쪽 밑에 두 번째 그림 팁. 셀 서식은 컨트롤 1번을 누르거나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선택해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너비 조정하고, 너비 이 책에서는 너비를 12로 조정하라, 어디는 너비를 15로 조정해라 라고 했는데, 높이는 또 얼마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5부터 14까지는 높이를 얼마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까 제조사가 아까는 삐져봐가지고 글자가 안 보였고, 제품명도 삐져봐서 글자가 안 보였으니까 얘네들은 더블 클릭을 해서 경계선을 너비를 조정하는 거지만, 나머지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얘는 이 세 칸에 딱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H나 I나 J를 인위적으로 늘려줘야지. 순위야 1, 2, 3, 4밖에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너비가 너무 넓잖아요. 상관없이 그냥 해주시면 돼요. 높이는 굳이 맞추지 않고 원래대로 두셔도 되는데, 왜 책에는 높이를 이렇게 좀 넉넉하게 맞추라 그랬냐면, 보기 좋으라고 1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3 맞춤 서식이 지정이 되고 나면은 높이를 조정해주고 너비를 지정해주고 하라고 돼 있는데, 그건 굳이 의무사항도 아니고 할 필요도 없고, 보기 싫은 애들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자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동네죠. 그렇죠? 이 동네도 블럭 잡고 가운데 맞춤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 선도 그리고, 이 책에는 어떻게 그렸어요? 테두리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컨트롤 1번 테두리 윤곽선 안쪽 한번 그리고, 다시 컨트롤 1번, 이번에 두툼하게 윤곽선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또 굵은 줄로 윤곽선. 이건 너무 굵어서 안되고요. 굵은 줄, 일반 줄, 굵은 줄, 얘는 두 줄 윤곽선 이렇게 그리는 건데,
뭐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처음에는 없었는데 모든 테두리, 굵은 테두리, 요렇게 해서 굵은 테두리 한 번 더. 어느 게 빠른지는 여러분이 연습하시고 둘 다 상황에 맞춰서 할 줄 아셔야 되니까 연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끝에 아래쪽에 얘 컨트롤 1번 대각선에 가서 테두리에 가서 대각선 그려 넣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색깔은 주황이라고 돼 있으니까 주황. 자,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도 블럭 잡고 하면, 자,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저기 그리고 색깔에 가서 주황 이렇게 한꺼번에 해도 되고, 윗줄 따로 아래줄 따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 편한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애들은 쉼표 스타일 아까, 그 다음에 김멸치인지 바다멸치는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뭐 했다고요? 골뱅이 세트, 뭐라고 세트가 나오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24쪽 결제란, 24쪽의 결제란은 이렇게 만들었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서 높이를 굳이 조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놓고 나서 글자 만들고 올려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테두리선 그리고 너비 조정해주고 병합할 거 병합하고 각각의 담당인이 뭐니 쓰고 나서 얘를 복사해서 그림으로 붙여놓으면 되죠. 근데 이걸 카메라로 붙여도 되고 뭐로 붙여도 되고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든지 그림 형태로 떠다니면 된다. 그리고 원본은 꼭 삭제해 줘야 되고. 그리고 25쪽에 결제란치 올려놨고요. 자, 그 다음 제목 26쪽에 보시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그려놓고 나서 거기다가 글자를 쓰고, 이 글자가 아래 한글에서는 글자 넣는 기능 글상자로 바꿔놔야 글이 들어가지만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는 그냥 키보드로 글자를 쓰는 순간 들어가야. 그런데 파워포인트는 가로 세로 중간에 들어가지만 엑셀에서는 왼쪽 위에 올라가요. 중간에 안 들어가고. 2007 버전은 가운데 들어가요. 중간에. 근데 2010은 다른 곳에 왼쪽 위로 올라가니까는 그거를 정확하게 중간에 맞춰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원래 왼쪽 위쪽으로 올라가 있던 애인데 얘를 가운데로 오시오, 가로 가운데 또 세로 가운데, 이것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도형에 대한 색깔이나 글꼴에 관한 건 지정대로 하면 되고, 그럴 때 컨트롤 1번 눌러서 거기에 있는 서식 대화상자에서 할 거냐 아니면 저 상단에 있는 서식으로 꾸밀 거냐. 어차피 글꼴은 다 홈에서 한다 그랬고, 그 나머지는 이 전용 메뉴에서 할 건지 컨트롤 1번에서 할 건지 찾아보세요. 어떤 거는 이 상단에 있는 메뉴판에서 찾아서 하는 게 편하고요. 어쨌든 컨트롤 1번을 눌러야만이 거기서 가능한 것들이 있고, 편하고 불편한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메뉴에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색깔 꾸미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다 되는데, 그렇지 않은 좀 엑셀다운 것들이 있어요. 엑셀다운 거. 이런 것들은 저 위에 상단 메뉴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꼭 컨트롤 1번 눌러서 해야 되는 꼭 그런 전형적인 문제도 나오긴 해요. 자, 27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아래쪽 도형 모양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그림자 넣었는데, 이런 거는 컨트롤 1번 들어가서 그 서식 대화 상자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 상단에 있는 메뉴판에서 선택하는 게 오히려 매끄럽고 편해요. 28쪽에 유효성 검사 설정하고 이를 정의하는 과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가격이라고 이름을 정의해 주는 거, 유효성 검사하는 거, 정의하는 거. 예.
책에서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블럭을 잡아서 가격이라고 했는데 책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어떻게 써있나 한번 제가 해볼까요? 자 이렇게 블럭 잡고요, 수식에 가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 이름 정의하라 그랬나? 이름 정의? 그럼 가격이라고 위에 뜨죠? 얘네들이 위 글자가 가격이잖아요. 그럼 만들어라 확인 누르면 얘네들의 이름이 뭐가 된다? 가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죠? 블럭 잡고 뭐 예약 수량 이런 식으로 블럭 잡고 제조사 하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줬죠. 거기 자세한 설명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해 보시면 되고요. 예. 여기까지가 무려 100점밖에 안 줘요. 그 나머지 140점은 이제 또 계산해 봐야 되겠죠. 처리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컨트롤 N 한 번만 누르시면 화면이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30쪽에 나와 있는 1일 특강 웰빙 요리 교실 안내 있지 않습니까? 자 얘를 한번 입력해 볼 건데요. 지금 시간 57분이니까 쉬는 시간 가지면서 한번 입력해 볼 겁니다. 교재 30페이지에서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지금 상단에 보면은 결제란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있는 이 너비만큼 하지 않고 너비보다 바짝 줄였죠.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면 얘는 좁겠지만 나머지 애들도 좁아요. 그렇죠. 나머지 애들도 좁아요. 여기 칸이, 결제 칸이 굉장히 좁아요. 그렇죠. 결제란 여러분이 너비를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랬더니 이제 얘를 이렇게 넓히고 얘를 조절할 수도 있겠죠. 이 그림이니까 그림을 조절하셔도 돼요. 글자가 좀 짠 것처럼 깨질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무조건 다 가운데 맞춤이고요. 이렇게 숫자나 돈 표시는 오른쪽 맞춤을 하는 거죠. 재료비도 있다가 뭐가 되죠? 숫자가 되겠죠. 돈 표시 되겠죠. 그럼 얘도 오른쪽 들어가는 거예요. 날짜 입력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날짜에다가 모르고 내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2015년 2월 3일인데 모르고 이렇게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연도를 빼먹었어. 연도를 빼먹으니까 다시 이제 2015년 2월 3일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연도가 안 나타나. 저 위에는 분명히 있는데 안 나타나. 우리 엑셀은요, 엑셀에서는 값을 입력하면 값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서식을 설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아까 숫자를 입력하고 오른쪽 맞춤하고 뭐 얼마 원하고 꾸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날짜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입력하게 되면은 값과 서식이 한꺼번에 적용이 돼서 들어가요. 날짜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날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값이잖아. 2015년 5월 5일 같으면 이게 날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값이잖아요. 값. 그리고 서식이라는 연월일 서식이라는 것까지 같이 들어가요. 그냥 우리가 5만 하고 쓰고 나면 얘를 만약에 이제 아까 샵 콤마 샵샵 0 이렇게 써주고 나면 50 콤마 00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요 뒤에다 원자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뒤에 몇 원하고 이렇게 뜨잖아요. 그냥 값은 따로 있고 서식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값과 서식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값을 고쳤는데 서식이 이미 정해져 버려 가지고 꽝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보세요. 서식 복사라는 게 있어요. 얘를 서식 복사하는 게 아니라 위에 거 얘를 서식 복사 눌러주고 나서요,
여기다 빗자루로 이렇게 드래그 하던, 얘만 할 것 같으면 얘만 클릭하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을 건 블럭 잡고, 그럼 날짜 형태로 돌아와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거예요. 뒤에 가서 또 배울 건데, 지금 한 분이 날짜가 연도가 이상하게 보여요 라고 하신 거야. 여기에 2017년 5월 5일 이렇게 쓰면 자동으로 년월일로 들어가는데, 잘못하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는 백날 날짜를 바꿔봤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안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 가서 날짜로 바꿔줘도 되고요. 이게 날짜를 여기서 이거로 바꿔줘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전에 이런 거를 위에 거를 서식을 복사해서 붙여주면은 위에 있는 날짜 서식과 그대로 붙어버리기도 해요. 그런 연습을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부분에서 대부분 골뱅이하고 여기다 원자를 썼잖아요. 이렇게 골뱅이는 글자일 때 쓰는 게 글자. 그러니까 무턱대고 골뱅이를 쓰는 건 아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편하게 연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골뱅이하고 원자를 쓰면은 25,000원만 보이지 않아요? 위에 원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요 원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골뱅이를 쓰고 맛있다라고 쓰면 이렇게 뭐뭐 맛있다가 떠요. 글자일 때는 이게 되거든. 글자일 때는 되는데 글자가 아닐 때는 안 뜨거든요. 그럴 때는 제일 만만한 게 샵, 샵샵 0이라는 기호가 있어요. 요거 샵, 샵샵 0이라는 거. 얘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능인데, 요 뒤에다가 얼마 원이라고 쓰는 순간 위에 원자가 뜨지 않습니까? 위에 원래는 따옴표에다 쓰는 거라 그랬죠? 따옴표에다가. 그런데 우리말일 때는 엑셀이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우리말을 써도 되지만, 원칙대로 한다면 따옴표에다 원 써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원자가 붙는 거죠. 다들 그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몇 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다. 얘는 원자가 없네. 원자가 없는 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쉼표살 찍어주면 된다 그랬죠? 알아서 오른쪽 간다 그랬죠? 그랬죠? 예, 그런 연습만 많이 하시면 돼요. 그런 연습만 많이 하시면 돼. 그 여기도 평자가 붙었잖아요. 평자. 몇 평. 여기 보시면 숫자는 33밖에 없는데 평자가 나오게 하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G 슬래시 표준에다 써도 되고, 뭐 샵, 샵샵 0 다음에 평자 써도 되고, 몇 평이라고 뜨거든. 원래는 이렇게만 나왔는데 평자를 붙이래. 여기도 층자 붙이래. 그럼 여기다가 몇 층이라고 쓰면은 몇 층이 붙고, 여기도 이렇게 몇 평이라고 쓰면은 몇 평이 되고, 여기도 100만원 뒤에는 100만원 쓰면 되고, 그렇게 여기도, 여기는 143만 들어가 있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143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약 얼마 계곡 하고 써 있잖아요. 얘는 앞에 약자가 붙었고 한 칸 떨어지고 뒤에는 계곡자가 붙은 거예요. 약하고 한 칸 띄우고, 보여드리면 약하고 한 칸 띄우고, 여기는 뭐 샵, 샵샵 0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책에 있는 대로 여기는 0이라고만 쓰셔도 되고, 여기다가 G 슬래시 표준이라는 거 써도 되고, 자세한 거는 이제 뒤에 가서 또 배울 거예요. 예. 그러면 약하고 한 칸 띄었으니까 약 한 칸 띄우고 얼마 계곡자 붙겠죠. 몇 계곡 하고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해줘야 돼요. 많이 해줘야 돼.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아직은 우리가 안 배운 부분들이 없잖아.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혼선을 빚은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건 어떤 기능이라 그랬죠?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
이름이 나오게끔 한다든지,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여기는 성명이 나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충분히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가시면은 입력 아직 안 해보신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을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짬짬이 내서 입력을 하시고, 입력하는 시간이 몇 분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60분 시험이니까 제 생각에는 입력하는 시간이 15분 안에 끝내야 될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15분 안에. 15분에 끝나고 나면은 계산 작업 해야죠. 얘를 가지고 2작업, 3작업, 4작업 또 해야죠. 그러니까 입력이 더디면 어떻게 된다? 뒷작업을 못해요. 뒷작업이 점수가 커요. 뒷작업이 점수가 큰데 앞에 있는 데이터 입력이 점수는 작지만 얘가 입력을 마무리해야만이 뒷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작업에 우리 데이터 입력하는 거를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 빨랑빨랑 입력하는 연습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남들 A등급 받을 때 나만 B등급, C등급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요, 이제 계산 작업이 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계산 작업 있고 또 뭐를 해야 되냐면은 7가지 항목을 해야 돼요. 마지막 7가지 항목, 그 7가지 항목을 이제 준비를 할 겁니다. 다음 시간 수요일 날은 계산 작업 6개 하고 조건부 서식 하는 거 하고, 얘를 다음 시간에 다 못해요. 계산 작업이 원체 양이 많아서 다 못하고 한 2주 정도 할 것 같아요.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계산 작업만 잘 하시면 여러분이 다음에 커말 자격증이라든지 뭐 DIT 자격증이라든지 뭐 아무거나 다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